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청와대나 정세균 국무총리 또 민주당 할 것 없이 범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흠집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결단 어떻게 구국의 결단이죠. 그런 결단을 갖다가 폄하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정치할 모양인데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황교안 전 법무장관 전 대표 그 길을 걸을 것이야 라고 일종의 주술을 갖다가 주물주물 외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범여권에서는 지난 3월 3일이죠. 그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하기 전 바로 본인이 27년 전 검사 생활을 시작했던 대구지검 대구고검에서 보면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나와서 꽃다발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TK 시민들, 애국 시민들이 대구지검 대구고검을 찾아서 환호하고 환을 까고 난리쳤는데 보니 그 앞에 검찰개혁 부르짖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그런 소수의 몇 명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기자들이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TK 기자들이죠. 대구시민촛불연대라고 합니다. 아마 대구시민촛불연대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이른바 문파 대깨문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든 그 플래카드가 정말 흔한 얘기로 골 때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은 윤석열 총장 어쩌고 저쩌고. 아니 대구시민 촛불연대 사람들이 왜 그 정문에서는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가라 라고 구호를 외치다가 윤석열 총장 현관 앞이죠. 대구지검 대구고검 현관 앞에 거기에는 갑자기 또 플래카드를 휙 거꾸로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 총장 물러가라. 정말 이 좌파들의 그 교활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 이간질하고 갈라치고 모략하고 윤석열 총장 모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행태였습니다. 또 야권도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제 나름 정말 인생에 목숨을 건 결단을 했을 때 그 즈음에서 유력한 범야권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전 검사 법조계 선배로서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본인의 이야기대로 어느 자리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하겠다. 즉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떨떠름한 표정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또 같은 검사 출신인데 황교안 전 검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대표 얼마 전에 보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책을 냈던 그 양반이 갑자기 숟가락을 하나 얹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흔한 이야기로 윤석열 총장이 어제 그와 같은 결단하니까 나도 역할이라 좀 해보겠습니다. 도움 안 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대표 그러시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 또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또 그에게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많은 자유우파 유권자 국민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줄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인
이 범여권에서는 윤석열이 결국은 고건이나 반기문이나 황교안의 길을 걸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르더라고요. 결과 격이 다릅니다. 결과 격이 다릅니다. 우선 과연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목숨을 걸었나요? 사직생,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어보았나요? 저는 그 대목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대로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1년 반을 싸웠습니다. 이야, 정말 웬만한 맵집 갖고 못 버팁니다. 1년 반, 지난해 8월 24일이던가요? 그 당시 조국 일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에 정확히 1년 반 동안, 추미애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저 선무당 칼춤을 추었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주었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재작년 7월 24일 임명장 7월 25일이군요. 임명장 줄 때는 우리 총장님하고 온갖 요사를 떨었습니다만은 막상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들이대자 정말 나중에 직접 지난해 12월엔 직접 본인이 진두지휘하면서 윤석열을 갖다가 2개월 정직 처분의 징계를 갖다가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사실상 상대방으로 하여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행정법원의 소송 등을 통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꺾었습니다. 웬만한 검찰총장, 아니 역대 어떤 검찰총장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서 1년 반을 싸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건 전 총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황교안 전 총리가 그와 같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바로 참을성입니다. 인내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가족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이후 1년 반 동안 그토록 진짜 인간적 모욕, 모멸, 협박, 압박, 참 김어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까지 정청래까지 줄줄이, 심지어는 자기, 물론 사법고시 동기입니다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유령 취급했습니다. 심지어는 대검에 있는 대다수의 부장들, 대다수의 참모들이 추미애 눈치 보면서 검찰총장 유령 취급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욕을 갖다 버티는 그 인내심, 거기에다가 뭐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 윤석열 총장의 부인, 그 아직까지 여러 가지 수사하고 이성윤 씨가 중심이 되어서 그와 같은 그 모욕을 갖다 버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월나라 구천이나 옛날 한나라의 명장 한신의 그 인내심에 거의 버금갈 정도입니다. 고건 전 총리 어땠습니까? 결국 어정쩡한 스탠스 취하다가 막판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내가 잘못한 인사다, 총리 임명한 것은 발끈해갖고 바로 하루 이틀 버텼습니다만 열흘 못 가서 전 접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어땠습니까? 빵빠레 올리고 금이 환영해서 인천공항 내렸습니다만은 시작한 지 그 당시도 모략 대단했죠. 기억하실 겁니다. 가서 어디 가서 저 차례를 지내는데 무슨 잔을 어떻게 들었니 어떻게, 온갖 가짜 뉴스로 그 보면 모략하니까 결국 3주를 못 버티고 손들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이젠 전 검찰총장이 되겠군요. 윤석열 씨는 동물적인 정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기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훌륭한 관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외교관이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국내를 비운 사이에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자마자 3주 만에 손들고 드랍했죠. 고건 전 총리 유능한 행정관료, 내무관료였습니다. 황교안 훌륭한 검사였고 훌륭한 법률가였을런지 모르겠어요. 공안 검사죠.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통입니다. 특수통이라는 것이 주로 다루는 것이 누구냐 하니까 거대한 정치 권력의 거악들, 거대한 경제 권력의 거악들, 이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살을 도려내듯이 하다 보니까 동물적인 정치 감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국회의원 몇 선 했다고 정치 감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은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피할 때와 내리칠 때를 갖다가 정확히 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재는, 거의 김영삼, 돌아가신 YS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대통령의 동물적 감각에 거의 버금갈만 합니다. 자기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총장, 임기적 검찰총장을 찍어내서 중간에 끝장을 내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 내가 그들의 외압에 시달려서 물러가게 되면 후배 검사들에게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윤석열 총장, 윤석열 씨 말 그대로 내가 밉다고 국민을 볼모로 하여 검찰청을 검찰을 없애겠다 라고 나왔을 때는 과감히 던졌습니다. 지금 사실 범여권에 쇼했죠. 박주민이나 황운하 같은 친구들은 이거 중수청 만들어야 됩니다. 어쌰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속도 조절하라. 그냥 얘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그쪽 그룹 내에서 큰 힘 없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에 괜히 어정쩡하게 말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조중동이 아니라 국민일보를 갖다가 딱 잡아서 어마어마한 언론 플레이, 즉 대국민 여론전을 갖다 펼칠 정도의 감각이 있는 겁니다. 국민일보도 그에 부응하듯이 일면 사면 통 틀어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와이드 인터뷰를 실었죠. 그때부터 뜨거라 한 것은 청와대와 집권 세력입니다. 이야 윤석열 이렇게 보면 담담타타, 대화할 때 대화하고 참을 때 참을 줄 알지만 공격할 때는 무섭게 공격하는구나. 뜨거라 놀랐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어떻게 보면 지금 흔히 대구지검은 반문 반추미애 검사들의 귀향지입니다. 대다수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대었던 윤석열 계열의 많은 부장검사와 검사들이 좌천돼서 거기에 갖다 오로로 모여있는 것이 대구지검 대구고검입니다. 근데 마침 윤석열은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다가 대구고검에 좌천돼서 대구고검 검사로 거기서 전전긍긍 어떻게 보면 거기서 1년 이상 귀향살이했고 이제 본인이 27년 검사 생활을 갖다 마무리하는 상징적 장소로서 대구를 택한 겁니다. 대구는 어디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흔한 얘기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민 촛불연대 애들이 이간질하듯이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고 또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은 거 맞습니다. 자, 바로 그곳에 가서 대구 경북 TK 민심이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가운데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관심은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실상 정치를 시작했고 이제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당을 언제 만들 것인가? 국민의힘 입당할 것인가?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랬습니다. 서두를 거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그 주변에 아마 많은 정치판에 이 불나방들이 또 꼬일 겁니다. 마치 과거에 고건시협이 그랬고 또 한참 인기가 괜찮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옆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의 위기에 몰려있고 또 탄핵 소추되어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수많은 정치판 불나방들이 옆에 꼬였습니다. 지금 앞으로 윤석열 씨 옆에도 많은 불나방들이 꼬일 겁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정말 큰 바위 월굴 마냥 뚜벅뚜벅 본인 이야기대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또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왔던 부분에 환호하는 것이지 그 옆에 어떤 사람이 기웃거린다고 그 옆에 어떤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씨 같은 사람 뭐 별의 순간 이야기하면서 또 한 숟가락 얹으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 총장한테 희망 갖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윤석열 나름대로 뚜벅뚜벅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마크롱이라고 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딱 40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앙마라쉬라고 딱 정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당당하게 나이 40에 대통령이 됐죠. 왜? 그 당시에 좌니 우니 프랑스도 우리 이상으로 보면 좌파 우파 싸움이 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도 뭐 표현은 중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마 앙마라쉬가 얘기했듯이 또 윤석열 총장이 법치의 정립과 상식의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그와 같은 원칙을 지켜 뚜벅뚜벅 걸어가면요 옆에 괜히 이름 적당히 있는 정치판 건달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윤석열 총장한테 기대를 크게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해 4.15 총선 또 이제 올해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경험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과거 당뇨 중심의 뭐 당 조직인이 참 필요 없습니다. 당 조직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당 조직은 정말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기성당 기존당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당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 당뇨들. 자,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1대1로 후보자와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적당히 옛날 1961년 63년이죠 정확히 62년 63년에 당시 JP가 만들어놨던 공화당 이미 58년 59년째 그와 같은 관료주의적 정당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 우리 정치를 갖다 후퇴시켰던 겁니다. 이제 정당을 믿지 말고 오로지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고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혈혈단신이면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 10명이면은 대선 치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옆에 김종인이가 별의 순간이라고 아롱거리고 황교안이가 나도 한 숟갈 거들겠다고 아롱거리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문재인으로 대변되고 있는 386 운동권 출신의 패락무도한 그리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결연히 맞서왔던 윤석열을 갖다가 통해서 희망을 보기 때문이죠. 하여튼 윤석열 총장 이미 이제 화는 시위를 떠났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의연하게 그리고 기성의 문법, 기성의 정치 문법에 함몰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좋은 결과는 국민들이 만들어줍니다. 국민을 믿으십시오.